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개발계획 뭐라고 했어요? 신도시 뭐더라? 방향 설정 계획이라고 했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도시 뭐더라? 헌법이더라. 개발계획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어우, 잘한다. 지정권자가죠. 개발계획에는요, 전반적 내용이 다 담깁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명칭, 위치, 규모, 시행자, 시행 방식, 인구 수용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들, 그 다음에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시설,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등등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몇 개 있더라? 4개 있습니다. 이 4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 4개는, 그죠? 뭐라고요? 박스 2다. 뭐라고요? 빡세 투다. 빡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기반시설을 써야 되는 비용. 세가 2개거든요. 하나가 세목, 토지 건물 물건의 세목. 또 한 개가 세입자. 그 다음에 다가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이렇게 해서 빡세 투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야 됩니다. 자꾸 그다음 잠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발 계획을 만들면 개발 계획을 제대로 만드는지 신도시를 제대로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동의를 한다고 했죠. 수용과 환지 중에서 수용은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뭐만 동의를 받아? 환지만 동의를 받아요.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만드는 시기는요. 개발 계획은 구역 지정하기 전이 원칙이에요. 근데 거꾸로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개발 계획을 막거나 공모하거나 또 뭐의 우려가 높으면 투기 발생 우려가 높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 주상공 면적의 합이 전체 차지하는 지역 몇 프로야? 30% 이하인 지역은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개발 계획은 광역 기본 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복합 기능 도시가 되게끔 설계하는 경우가 있죠.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0. 와, 진짜 잘한다. 처음 하는 거 맞습니까? 장인 행가 아이가? 장인 행 같은데. 처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뭐라냐면 지정으로 할 겁니다. 지정. 자, 지정으로 할 건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웬만하면 되거든요.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웬만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나옵니다. 웬만하면 나오는데, 작년 안 나왔어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논점부터 한번 잡아드릴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논점이 몇 개냐면, 논점이 4개입니다. 5개입니다. 5개. 첫 번째, 구역 지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개발 지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는 지정권자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지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정되고 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결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결합된 걸 막을 수 있다? 분할할 수도 있어요. 결합하거나 분할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죠? 어떤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한다?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 해제라는 것은 도시개발을 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논점이 총 5개의 논점이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총 5개의 논점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5개의 논점이 좀 많아요. 여기서 한두 개가 나온다. 옛날에 그 전성기 때 도시개발법 6문제 중에서 요 안에서 4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할 건데 먼저 누가 지정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를 봅시다. 지정을 누가 하는지. 이게 자동으로 안 묶여가지고 올리는 게 힘드네. 팔 아프다. 대신 좀 올려주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데 가면 앞줄에 계신 분들이 나가지고 대신 올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학원은,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먹을 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정권자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적을래요? 아까 했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지정한다라는 것은 관리계획을 만다, 결정한다.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적어 놓을래요?
관리계 결정권자. 이 지정 보면 시험 문제 보여. 기출 횟수가 20회에서 26회까지 연속 출제. 20, 21, 23, 24, 25, 26. 그 다음에 28 쉬었어요. 그리고 29, 30, 31, 32, 33. 5년 연속 출제되고 몇 회를 쉬었어? 34회를 쉬었잖아. 35회 넣을까 안 넣을까? 저는 이건 뭐 거의 100%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로는 100%인데 100%라는 이야기는 하기 힘들고 이건 100%짜리 나이거든요. 100%짜리 나이고 100%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100%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또 100%짜리가 한 개 있어요. 그게 바로 환지입니다. 환지는 무조건 시험입니다. 시험에 안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환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90%짜리가 한 3개 있습니다. 조합이라든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라든지 사업시행자 등등 이런 데서 보면 거의 90% 출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나게. 자, 지정을. 그래서 누가 한다고요?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관리계 결정권자. 관리 결정권자 누군데?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국장. 그죠? 시도, 대도시 나오잖아.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된다. 뭔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입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둘 이상이란 말이 나오면 똑같아요. 공부에서 둘 이상이라면 항상 어떻게 하더라? 협의해서 같이 하죠. 같이. 협의해서 같이.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적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 대도시가 만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되면 너무 좋잖아. 근데 협의가 안 되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항상 봐. 둘 이상이면 하면 공통이야. 이거 원리를 해야 돼. 둘 이상이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다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해결해? 위에서. 윗단에서 해결해. 윗단에서. 위에서 해결하잖아. 광역에서 그 원리를 배웠잖아요. 광역은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이 2개에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니까요. 근데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 안 되고 막 싸우잖아.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 위에서. 그 시장 군수가 싸우면 관할이 동의하면 누가? 도지사. 시도가 싸우면 누가? 국장이 뭘 해주더라? 조정을 해줬잖아요. 똑같아요. 협의한다니까요.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는 거야. 누가 싸워 지금? 시도가 싸우잖아. 시도 대도시가 싸우잖아.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 그게 국장이 해결해야죠. 그게 국장이 지정한다니까. 그러면 국장이 지정을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관리계 결정권자가 하니까 관리계 결정권자가 원칙은 누군데? 시도, 대도시자. 원칙은 시도, 대도시잖아. 원칙은 시도니까 예외적으로 누가 될까요? 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다음 사회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죠? 3회 때 재작년에 나왔죠. 자, 근데 한 개는 알고 있잖아.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는데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있잖아.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돼.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그 다음에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한대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해야 돼? 국가 하면 국장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발생해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기지나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그걸 시도한테 맡길까? 국장이 빨리 해볼까? 그죠? 그러니까 3개는 외울 게 아니네. 사유가 5개인데 3개는 외울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그죠? 봐.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한다.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원칙은 없는데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나올 수 있다? 국장. 그죠? 국장이 하는 사유로서 그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협의가 될 때 안 될 때 누가 할 때? 국가가 할 때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이 3개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외울 게 2개 있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만다. 요청하죠. 봐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려면 요청이란 말을 하세요. 요청이 뭐야? 요청이 뭐야? 아니 요청이란 말이 많은 말이냐고. 그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밑에 하겠어? 옆에 하겠어? 요청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내가 뭔가를 요청한다고 밑에다 요청해?
위 내지는 어디로? 옆에. 옆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해야 돼? 위에 내지는 어디에? 옆에. 위에 있어 없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위에 없잖아. 어디로 가야 돼? 누구? 국정. 그래, 국정 아이가. 에이, 글자를 말하니까, 글자를.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입기관의 장이 면적은 얼마 돼야 되고? 30만. 뭐하고 밀접 관련? 에이씨, 공법에서 국가계획 나왔다 이러면 항상 누구야? 국장. 끝. 요 5개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하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울 게 뭐 있노? 봐봐. 자, 봐봐. 금방 외운다, 이거. 봐봐. 첫 번째.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국가가 할 때. 뭐가 발생하면? 천지지변이 발생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데 둘이 협의가 돼 막 치고받고 싸워. 그럼 누가 해? 국장해야죠. 그리고 요청한다고. 누가 요청해? 중앙이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입기관의 장이 면적을 얼마고 30만 이상이고 그게 뭐하고 밀접 관련이 있더라?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국장한테 제안해야 되겠죠. 그거 5개도 안 돼. 뭐. 쓰랍니까? 골라내랍니까? 여러분 치는 시험은 쓰라야 골라내라야? 그렇지. 골라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골라낼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또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청이 나옵니다. 지정 요청. 지정은 누가, 다시 할게요. 지정은 누가 했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그죠? 국장이 하는 경우 5가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몰라도 되는데, 벌써 외웁니다. 자, 근데 도시개발지정 요청합니다. 누가 한다 되니까, 누가 요청을 하느냐, 이러니까, 누가 나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에게. 시도가 논대. 지정권자 아이가 시군구에서 시도한테 그죠? 요청이 들어온다니까요. 자, 시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계의 뭘 거쳐서 자문을 한 다음에 시도인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부에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는 그죠? 자문을 안 거쳐도 돼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도계의 심의를 거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을 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한은 뭐니까 누가 합니까? 제한은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합니다. 시군구가 누구예요? 시군구가 누구예요? 시군구가 지정권자 아니잖아요. 시군구는 요청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시군구는 요청. 그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요청하는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만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제안을 한다니까, 제안. 자,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하고, 어렵다. 국가 지자체 조합을 빼고, 그죠?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는 빼버린다. 국가, 지자체 조합 뺍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죠. 그럴 때는 포함된 면적이 큰 행정구역의 시군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제한을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죠. 사업 시행자가 시군구한테 한다니까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를 한번 봐야 되겠단 말이야. 212로 들어갑니다. 212. 212에 가시면 이제 사업 시행자 나옵니다. 나오죠? 사업 시행자를 여러분 크게 나누면, 설명 잠시만 들어볼래요, 제가? 사업 시행자를 크게 나누면요, 공공부문의 시행자하고 민간 부문의 시행자로 나눌 수 있어요. 공공하고 민간. 자, 보세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나오죠. 누가 사업을 하냐면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은요, 전부 다가 무슨 공사입니다. 무슨 공사. 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이런 공사입니다. 대통령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입기관입니다. 정부 출입기관은 2개인데요.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다릅니다. 철도공단입니다. 공단, 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거 정부 추진기관. 근데 철도공단은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는요, 제주도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답니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신도시 만드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여러분들 경기도 도시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경기도 도시공사. 그러니까 끝이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사. 그죠? 이런 식으로 끝이 도시공사라고 붙는데 그게 다 지방공사입니다. 지자체가 출자한 공기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 보시면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는 누가 있냐면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요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만 제곱미터의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딸랑 갑이 토지를 1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토지 갑이 있습니다. 그럼 갑은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100만 제곱미터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갑이 1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갑은 토지 소유자 맞다 아니다? 맞다. 그래서 갑은 야! 법조문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가. 그래서 내가 시행자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름에, 겨울에, 한겨울에. 양말 안 신고, 반바지 입고. 내 수업 들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법조문에 돼 있더라. 나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얼마? 10. 그죠? 그래서 나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조문에 돼 있잖아. 토지소유자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요 지역에서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지금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그 동생들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동생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사업 시행자님 오셨습니까? 이래 야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에? 돌았다고 얘기, 그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단순하게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 나와 있잖아. 3분의 1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면적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요? 3분의 2.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 말이에요. 어떤 건설회사가 민간으로서 이 신도시를 만들고 싶지. 그지? 그럼 뭐부터 할까요? 토지를 매입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3분의 2까지. 조용히 할까? 떠들면서 할까? 그렇죠. 조용히 매입을 한다고. 야금 사들인다고. 그래서 3분의 1을 확보했죠. 그러면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할 거다라고 그때 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신도시 만드는 사업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시끄럽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징그럽잖아, 듣기도. 그게 뭐예요? 그게 대장동을 누가 사업을 했어? 김만배가 했다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네, 그죠? 그게 성남시하고, 그죠? 민간이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그죠? 이거 나온다니까, 이게. 요 밑에 나와요. 공동 출자 법인이래가지고. 수익률 배분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익률 배분이죠. 그죠? 수익률 배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성남시가 그 수익을 갖다가 좀 많이 챙겼을 텐데 많이 못 챙겼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50억 클럽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면적 얼마를 가져라? 3분의. 누구도 될 수 있나요? 좋아. 그 다음에 민간법인. 민간법인은요, 별게 아니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어요. 여러분, 과밀억제권, 수도권은요,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과밀억제권역은 글자 그대로 수도권 안에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곳들입니다. 그죠? 서울이라든지 뭐 인천 이런 데가 다 과밀억제권역, 안양, 성남 이런 데가 다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밖으로 나가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밖으로 나가요. 착해, 안 착해?
착하죠. 수도권 과밀을 억제해 주니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어떤 회사가 있다가 그게 법인이 밖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면 착하잖아. 그때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다음에 등록사업주체,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주체. 그다음에 능력 있는 자. 이거는 건설회 중에서는 일정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것들이 다 뭐더라? 민간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출자법인은요, 1, 2 공공하고 민간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출자에 설립한 법인을 공동출자법인을 부르는데, 공동출자법인은요, 출자 지분이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50%를 넘는 사람이 민간이죠. 그럼 민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출자법인을 만드는데 출자 지분이 공공이 많죠. 그러면 공공으로 보고, 민간이 많으면 민간으로 봅니다. 50을 기준해 가지고 누가 50을 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나눕니다. 사업시행자 누가 했어요? 공공부문하고 민간인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에 누가 있냐면 국가, 또 지자체, 또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또 지방공사.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 누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또 조합, 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튀어나가는 법인들,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등등 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예. 네. 자, 그런데 뭘 하다가 지금 일로 넘어왔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한다? 제한할 수 있죠. 누가 제한합니까? 아까 사업 시행자가 제한했잖아요. 누가 제한한다고요? 사업 시행. 누가 제한한다고? 사업 시행자가. 누가 제한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198로 갑니다. (198로) 갔어요. 자, 제한 넣어줘. 누가? 사업시행자. 아까 봤잖아. 사업시행자 누구 있어요? 국가, 공공부문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 부분에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들, 그 다음에 건설산업 기업보다는 건설회사들,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들이 누구한테? 시, 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누구는 빼고요. 사업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빼버립니까? 응? 누구를 빼버려? 국가, 지자체, 조합을 뺀다니까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이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을 받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제한서를 주면 되냐면 면적이 큰 곳에다가 제한서를 주면 돼요. 제한. 여러분, 제한이란 말이 처음 봅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제한이란 말을 갖다 처음 봅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죠? 어디 있어? 앞에서 당연히 앞에서지. 설마 뒤에서 받겠나? 앞에서. 앞에서. 야, 맞네. 앞에서 어디서 보셨죠? 제한이란 말.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지역 주민들이. 기지, 산업, 지구, 입지. 그리고 제한할 때 정당성이 필요했죠. 그죠? 기반시설은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제한 들어왔죠? 고민하죠? 도겸이 뭘 거친다? 자문을 거쳐서. 결과 통보 해줘야지. 얼마 안에? 45일. 비용 부담 시킬 수익. 그거 똑같다니까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제 끌어다 쓸 건데,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한 사업신기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에게 제한한다.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치면 어디에다가 제한서를 내면 된다고요? 면적이 큰 데 냅니다. 행정구역의 시군구에게 제한서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한테도 제한할 수가 있었죠. 아까 국장한테 제한하는 게 누구였어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고 그게 마구밀적 관련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죠. 그럼 국장에게도 제한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한할 때 절차가 나오는데 제한 전에 동의를 받았어요. 이것도 동의를 받네.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동의를 받잖아. 이거 동의를 받네. 면적 얼마? 3분의 2. 똑같네.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용료 결과 통보해 주네요. 우리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입안 제한이 들어오면 결과 통보 기간이 며칠 했어요? 45일이죠. 그 경우는 얼마? 한 달 안에 결과 통보를 해줘요. 제한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은 부담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오, 똑같네. 똑같네.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고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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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줄은 치는데 지금 여러분들 줄을 누가 치는지 모를 겁니다. 요 파트 어려워요, 이게. 요거, 여기서 정리 센터를 안 잡아놓고 정리하면요. 엄청나게 헷갈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내가 한 방에 오늘 정리를 해줄 거야. 자, 보시면 이래 되죠. 논리 구조를 보니까 이래 되네.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하더라? 제안하죠. 제안 들어왔죠? 그러면 제안받은 시군구가 누구한테? 시도에게 뭐 하더라? 요청을 하죠. 에이? 그럼 시도는 요청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그래서 누가 지정하냐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대도시는 요청할 필요 없이 지가 직접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런 사회가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보니까 법 좁은 데로 쓰면 밑으로 이래 쓰는데 논리 구조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죠? 사업 시행자가 뭘 하면 제안을 하잖아.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그럼 시군구 제안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었지.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제안서 보니까 실점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그럼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야. 제안서를 보니까 오, 괜찮은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시도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하더라? 요청하죠. 요청서가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 시도는 그걸 보고 도시개발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밑에 타고 들어온 거야. 시행자가 뭐 하면, 제안을 하면, 제안받은 시군구가 뭐 하고, 요청하고, 그죠? 그럼 요청받은 시도가 뭐 하더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는 시군구에게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쉬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를 내 진짜 잘해, 이걸. 다른 데가 망각해 주는데, 진짜다. 다른 데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자, 한번 보세요. 자, 약속을 해야 돼.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느냐 이래 물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논리구조 이래 된다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자, 한번 적어볼게 내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고, 그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도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둘이 뭐냐면 협의하거든요.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하냐면 국장 행님이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국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이때도 국장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2개가 더 있어요. 가만히 놔둬. 그죠? 야가 지정을 하는데 야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도 있다?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요청을 하냐면 시도 밑에 있는 누가 시군구에서 그죠? 요청을 할 수 있고 시군구에게 그죠? 시군구에게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하더라?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제안할 때는요. 누구는 뺐냐면 사업 시행 중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조합은 빼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그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일 때는 정당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적 얼마에 동의를 받는다? 3분의 2 동의를 받고 그죠?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안서를 어디 준다? 면적이 큰데 줘요. 제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그러면 야 고민해 안 해? 시군구 고민해 안 해? 하죠. 고민할 때 도계위 뭘 거친다? 심의다 자문이다? 자문을 거쳐서 요청하고 제안됐으니까 결과 통보 해줘야 되는 돼. 해줘야 되죠. 시행자한테. 얼마나 해주면 된다? 1개월. 비용은 부담 시킬 수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하잖아요. 그죠? 국장이 협의가 안 되면 지정하고요. 국가 갈 때도 지정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국장할 수 있는데 국장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장한테 제안할 때도 제안은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하거든. 근데 국장한테는 모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고 그게 국가계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한테 제안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제안한다? 시군구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에게도 말할 수 있다?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국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누가 요청을 하냐면 누가 요청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거예요. 끝! 이게 지금 정리 다 한 거예요, 이게. 네가 정리했지. 우리는 한 개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죠? 이해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책에 지금 쓰는 걸 내가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옛날에 내 수업을 이렇게 했다니까. 한 4, 5년 전에 내가 수업을 이렇게 했어. 수험생들이 엄청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그죠?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일 안 합니다, 수업을. 촌스럽게 이렇게 수업 안 한. 자, 약속해야 되라고.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데? 이런 거 보면 약속해야 되라고.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데? 이라면, 옆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돼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끝.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도시개발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지정.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에이, 해라니까. 이 비법이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시험은 제시어를 주거든요.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드립니다. 이렇게 되지. 도시개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포괄적으로 안 됩니다. 제시어를 딱 줘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지정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난다? 옆으로 이래요. 안 헷갈려. 그래서 도시개발을 누가 지정한다고? 누가 지정한다고?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관리계획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게 돼 있다? 원칙적으로 관리 결정권자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국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인 시도한테 그죠? 뭘 하더라? 요청을 하죠. 누가? 밑에 있는 시도 밑에 있는 누구? 시군구가 시군구에게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죠. 누가 제안하더라? 사업 시행자가 이런 끝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다시 거꾸로 합니다. 자, 옆으로 하는데, 자, 제일 먼저 누가? 사업, 누가? 시행자가. 다시 봐요. 사업 시행자가 밑으로 타고 올라오는 거야.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도시개발 지정을 마하면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안 들어왔죠? 그럼 서류를 검토해서 뭐 한다?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도인데, 시도가 누가 돼? 지정권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대도시, 성남 같은 경우는 대도시거든. 성남은 대도시거든. 그래서 대도시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틀을 기획해야 돼. 누가 지정한다고?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자,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그것만 딱 알면 돼.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수업할 때 시험 칠 때까지 한 개도 안 어려워. 지금 조금만 힘든 것도 아니야. 그냥 요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지정한다니까요. 지정한단 말이 무슨 말인데? 논리로 그냥.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해서 내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걸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더라.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누구? 시도 또는 대도시가 원칙이라고. 대도시 50만 이상.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국장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시도에게 누가? 시, 군, 구가 말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시군구에게 누가? 사업 시행자가 말할 수 있어. 제안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끝났다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 요거만 요 틀만 하면 돼요. 그걸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타고 오르죠.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제안하면 제안받은 시군구가 뭐하더라? 요청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누가 제안한다고? 누가 한다고? 그죠? 자, 합니다,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나머지 들어봐봐.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굴 빼버리냐면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는 빼는 데라니까 국가 또 지자체 또
조합을 뺐는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국가는 제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해요? 제한제에서 왜 빠져? 국가는 제한제에서 왜 빠져? 국가는 제한제에서 왜 빠져? 그렇지. 국가는 지정하면 돼요. 국가가 사업을 할 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국가는 빼는데 그래 빠진다니까, 국가는. 당연히 빠져야 되죠. 지자체는 왜 빠져요? 지자체는 왜 빠져? 지자체는 왜 빠져? 그래, 지자체가 시도 시군구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시도는 필요하면 지가 지정하면 되고, 그죠? 시군구 지가 지한테 제한한다고 말이 되나, 이게? 그럼 조합도 빠진다고. 조합도 사업시행에 빠지잖아. 제한제에서 빠지잖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거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인데,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다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이게.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답은 국가지자체 조합 빼고입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가, 이가? 국가나 지자체가 빠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 조합은 왜 빠져요? 그렇지.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해 지금 제한하잖아. 제한 단계에서는 조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여기다라고 지정이 되고 나면 요 안에서 조합을 만든다고. 아이가 맞다. 그래서 조합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국가제재 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데, 제한하고자 하는, 잘 들어야 돼. 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이야, 민간이 제한하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민간이 제한에 정당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랬잖아요. 우리가 관리객 입안 제한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 기지, 산업지구 입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하는데 내 혼자서 내가 필요해. 그래도 내가 혼자 제한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한서를 그때 검토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쓰레기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정당성. 그래서 관리객 입안 제한할 때도 기반시설은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제한할 때 정당성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정당성 요건으로서 면적 얼마? 3분의 2가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동의를 하면 그때 제한할 수가 있다. 근데 제한을 하는데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거야. 안양하고 성남이 있는데 요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거야. 그 제한서를 갖다 안양에 낼까 성남에 낼까 고민돼, 안 돼? 고민되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이 걸치면 어디에 제한서를 던지냐면 어디에 던진다고요? 면적이 큰 데다가 던져주면 돼요. 쉬워요. 면적이 큰 데다가. 전체 면적이 100만 평인데 안양이 60만 평, 성남이 40만 평인 거야. 그럼 어디에 주면 돼? 그럼 안양에 주면 된다니까. 그럼 제한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고민 안 해? 하죠. 고민하잖아. 우리가 관리객의 주민들이 관리객 입안 제한을 하잖아, 입안권자가. 그럼 입안권자 고민 안 해? 하죠. 고민할 때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관리객 입안 제한에서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자문 아이가 그래서 자문이라니까요. 자문을 거쳐서 요청하고 자, 안이 제시가 됐잖아. 결과 통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관리객은 며칠인데 45일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은 얼마더라? 1개월입니다. 그죠?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자문을 거쳐서 뭐한다? 요청하죠. 그럼 시도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뭐한다?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마음 되는데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면 돼? 그죠? 그러면 국장이 하면,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하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장이 할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지진다가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직접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장에게도 막을 수 있다. 그래. 국장에게도 막을 수 있고. 근데 제한은 누가 하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제한하는데 국장한테 제한하는 사업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정하고 정부 출연기관이 정만 된다니까요. 그것도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 30만 원 돼야 돼. 그리고 뭐 밀접 관련이 있어야 돼?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죠. 국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누가 요청한다고요? 요청이란 말이 봐봐. 요청이란 말이 밑에서 봐요. 요청이란 말이 내가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위로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자, 국장한테 요청을 하니까 국장 밑에 누가 있어? 시도가 있잖아. 시도는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지정권자니까. 그러니까 옆에 라인을 타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거예요. 끝! 이게 다라니까, 이게. 이게 도시 지정 절차입니다, 이게. 이걸 통으로 그냥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불과 20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한다니까요. 보여, 안 보여?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보여요? 옆으로 선하다니까 보이냐고, 이게. 요 앞에 누가 하는데? 뭐 하는데? 누구한테? 뭐 하는데? 누구한테? 그렇지, 지정권자인 시도한테.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그거 잘하네. 그거 이 화살표의 힘입니다. 이렇게 알고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그럼 수십 분을 하겠지. 그 시험장 가면 나온다고. 다음은 도시계획 지정이 됐습니다. 라는 걸 보는 순간에 화살표가 찢어진다니까요. 시험 문제가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저게 별일 아닌데 자꾸 흥분하네, 저게. 제가 수업한 걸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로 안 봅니다, 저는. 짜증나서 안 봅니다. 제가 수업한 걸 이래야지 한번 보거든요. 수업을 절대 흥분해가지고 혼자서 막. 자, 볼게요. 시험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차분히 내볼게요, 차분히. 나도 차분히 수업할 수 있다. 서울말 쓸 수도 있다. 잘 씁니다, 서울말. 서울말로 수업할까요? 어? 알아듣겠나, 서울말로 하면. 잘. 뭐, 환승까지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서울에서 산 지가 40년. 정말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깜쪽같이 모르게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민입니다, 저는. 주소지도.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이니까 서울특별시민.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사업 시행자는 시, 군, 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OX. 다 틀립니다, 수험생들. 누가 요청하고 누가 제안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내면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이렇게 시험 문제 던져놓죠. 전국 수험생이 70%가 그대로 실려 나갑니다. 합격률이 10%, 1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기본을 못 잡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니까요. 쫙 외운다고 시도듯이 국장 외운다니까. 이렇게 문제를 확 풀어버리면 틀립죠. 봐요. 군은 시도에게 도시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X를. 요청하는 것이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것이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청과 제한이라는 말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걸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고 배웠어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이걸 알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옆으로 이러면 도에서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합니다. 한번 내볼게. 자.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거든요. 사업 시행자한테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사업 시행자에서 누구는 빼버려. 국가는 지정권자 아이가. 지자체는 지정 내지는 요청할 수 있다 아이가. 조합은 설립도 안 됐다 아이가. 그래서 야들을 뺀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고, 이 사업 시행자 중에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그죠? 정당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 혼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성으로서 면적이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제한서를 어디에 줘야 돼? 면적이 큰데 주는 거예요. 자, 제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고민한다 안 한다? 하죠. 도계에 뭘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요청을 하고, 제한됐으니까 결과 통보해줘야 되는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얼마 안에? 1개월.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자, 제한됐지? 그죠?
그러면 자문구에서 요청했지. 누구한테? 시도한테. 그러면 시도가 도시개발구역을 원칙적으로 뭐하더라?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공부에서 2 이상 떴다 이러면 항상 많은데 협의해서 지정하면 돼요. 협의가 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싸움 말리고? 국장해야지. 또 어떤 게 국장하는데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국장해야지. 또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하겠죠. 그리고 국장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장한테 제한할 때는요. 제한을 항상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모든 사업 시행자가 국장한테 제한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 정하고 정부 출연기관에 장만 제한할 수 있고 무조건 제한할 수도 없고 면적은 얼마나 돼야 돼? 30만 원 돼야 되고 그것도 30만이 마하고 밀접 관련이 있을 때만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제한한다? 신고한테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국장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요청을 하는데 라고 하니까 국장 요청은 누가 하는데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겁니다. 끝! 이게 다요. 이렇게 자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한 방에 외워집니다. 줄치고 맨날 외우고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키워드, 키포인트는 도시개발구역의 키포인트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죠? 옆으로. 요거만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옆으로 지정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다 해버렸습니다.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